자, 자기이해 성장 오늘 주제를 한번 보시는데요. 자, 한번 보시죠. Who am I라는 강의 주제로 선정을 하게 된 데는 우리 이동희 선생님께서 제 강의 취지를 들으시고 이러한 장명을 해주셨어요. 이동희 선생님,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늘 존경하고요. 자, 제 강의 취지는 세 가지 내용으로 한번 점검을 해봤습니다. 현재 그리고 과거에 나는 어떻게 성장하고 이제 잘 살아왔는지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점검을 하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도 이제 상담이나 심리학 이론들을 접하면서 무척 많은 시간 동안 저를 점검하고 과거에는 어땠고 앞으로 미래는 어떠해야 될지를 좀 조망을 해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배우게 될 대상관계 이론이나 다양한 상담학 이론을 통해서 성숙하게 우리가 살아가고 또한 건강하게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무엇인지 이제 요즘에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100세 시대에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살아온 나이와 관련 없이 앞으로 남아있는 삶을 어떻게 보면 내가 이제 성숙한 한 사람이 대상이 될 수 있을지 건강한 삶 우리가 심리 정서적으로 그런 균형 있는 삶을 유지하는 방법을 심리학 이론을 통해서 저희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대상관계 이론이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이제 0세부터 3세까지의 그 어머니와 아버지의 관계 경험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강의는요,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겠으나 지금 이제 막 아기를 키우고 있는 분들, 그러니까 예비 부모님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하면 좋은지 그러한 정보도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인 정보도 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좀 분발을 많이 해야 되겠죠. 예. 자, 일단 자, 제가 왜 심리학을 하게 되었는지 제 자기 고백부터 먼저 드리고 오늘 수업 좀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저 같은 경우는 심리학과 상담을 이제 하게 된 배경에는요, 제 성격과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성격이 워낙 내성적이다 보니까 사실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까지는 말도 한마디 못했거든요. 뭐 벙어리까지는 아니어도 너무나 내성적이었기 때문에 수줍음도 많이 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성격을 바꿔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던 차에 대학교 때 들어갔을 때 이제 레크레이션 자격증을 땄습니다. 요즘에는 뭐 레크레이션 강사라든가 이런 직업들이 많이 이제 뭐 활동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웃음치료사라든가 이런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는데 당시로서는 레크레이션 강사들이 많았거든요. 그 레크레이션 강사를 하고 게임을 진행하고 교회라든가 이런 데서 하면서 제 성격이 많이 밝아지더라고요. 그런 상황에 제 학부 때 이제 대학교에 재활학과가 있었어요. 근데 그 과목들을 보니까 이제 심리 복지 관련 과목들이 제 영혼을 이제 스치는 거죠. 한마디로 긁히는 경험이라고 할까요? 여러분들이 어딜 가든 이제 우리가 인간관계를 하다 보면 긁히는 경험을 하잖아요. 어제도 제가 이제 긁히는 경험을 좀 했는데 그건 추후에 공유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과목 내용들을 보니까 이제 저희 과보다도 더 땡기는 거였죠. 더 땡긴다? 바람직하지 않은 용어일 수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래서 이제 대학원을 저희 모교에 있는 재활심리학과로 가서 그때 제가 이제 6년 동안 분석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상담사로 이제 다른 내담자 치료를 개입하려면 이 상담사인 내가 나의 문제가 무엇이 있는지 심리적 점검을 저 6년을 받았거든요. 그런 경험을 하면서 이제 깨달았던 것이 인간은 관계의 맥락 속에서 성장과 아픔을 경험하면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제가 심리학을 왜 공부하게 되었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했고요. 자, 일단 이 Who am I 프로젝트 이 강의는요, 전체로 본다면 세 가지의 그 주요 이론의 그 큰 둘레가 있다 보시면 되겠어요. 처음에 우리가 이제 봐야 될 정신분석 이론은요, 뭐 이건 학자들이 정리하는 거에 따라서 이제 여러 이름으로 분류가 될 수 있겠으나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분들이 얘기했던 분류대로 고전 정신분석부터 저희가 살펴볼게요. 여러분들이 흔히들 알고 있는 프로이드와 융을 중심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정신분석을 모르셔도 프로이드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FREUD. 예. 그리고 조금 더 관심 있는 분들은 아마 융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가 왜 이제 고전 정신분석 프로이드와 융을 먼저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요. 아무래도 이제 이 대상관계 이론이라는 이제 최근의 관계 중심적인 이 이론이 프로이드의 그 뿌리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프로이드를 저희가 한번 살짝 보면서
어떤 이론 내용인지, 그리고 거기에 얹혀서 융까지 보시면은 조금 그 고전 정신 분석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런 후에 이제 한 8월쯤이 될 것 같습니다. 대상관계 이론은 8월쯤부터 저희가 중심적으로 들어갈 것 같아요. 이 대상관계 이론에 대한 부분들을 주요 학자들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고전 정신 분석이라고 하면 프로이드 한 사람으로 귀결되는데, 이 대상관계 이론 학자들이 많아요. 뭐 많게는 4명, 적게는 이제 3명, 4명 이렇게 분류할 수도 있겠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을 저희가 중점적으로 보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대상관계 요 후에마이의 마지막 각 학자들은요, 애착이론 및 주요 학자들을 저희가 점검함으로써 후에마이 프로젝트의 대단원을 저희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효민님 감사합니다. 말씀이 좀 빠르다고. 제가 긴장되는 걸 아마 말 빠른 걸로 마치 치타 속도로 한 것 같습니다. 전직 학원 강사 출신이라 긴장감을 그렇게 이제 표현했던 것 같은데, 좀 천천히 여유 있게 레간자 속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상담 이론의 흐름 저희 보도록 할게요. 오늘 저희가 이제 볼 내용은요, 그 상담 이론의 흐름이에요. 상담 이론의 흐름.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론들도 좀 있고요. 예. 정신분석 이론은 살짝 보고, 그러니까 3가지 이론을 저희가 살짝 여러분들이 맛을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좀 중요한 개념과 각 이론들의 차이점들, 여러분들이 들어보았음직한 이론들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볼 이론은요, 그 정신분석 이론 프로이드의 융, 아주 개론적인 부분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본주의 상담에 대한 내용들, 로저스와 얄롬 등등 이런 학자들의 이론을 보고, 그리고 3번째 인지행동적 상담 이론이 있습니다. 인지행동적 상담 이론, 벡과 앨리스, 그리고 행동주의 상담 이론들을 뭐 큰 틀에서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대상관계 이론에 대한 개관을 저희들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분이 누구신지 아시나요? 아시는 분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아주 근엄하고 그 멋있는 분이시네요. 제가 봐도 잘생기셨고. 예. 처음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봐야 될 분은 프로이드입니다. 프로이드. 여러분들이 뭐 심리학을 모른다 하셔도 이 프로이드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문학 수업이라든가 다양한 이제 뭐 심리학을 전공하지 않은 분들도 예술계에 있는 교수님들이라든가, 아마 저희 송기영 교수님도 이 프로이드를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영화 방송 하다 보면 많은 부분 말씀을 주셨는데, 그 프로이드부터 살짝 요약된 내용들을 저희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프로이드 생각하면 우리가 이제, 그렇죠, 여러분들 다 말씀하시고 계시네요. 컨닝, 프로이드. 예, 답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답일 수 있겠습니다. 자, 무의식과 꿈의 석이 일단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무의식과 꿈의 석을 한번 살펴보기 전에 무의식이 뭔지 여러분들 조금 아시겠어요? 자, 무의식은요, 쉽게 얘기하면 내가 모르는 나의 내면에 잠재된, 한마디로 지하에 있는 어두운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무의식은 언제 나오냐면요, 여러분들이 술을 먹었을 때 있죠. 술 먹거나 뭔가 이제 멜랑꼴랑 상태 있잖아요. 잠들기 전에, 혹은 뭔가 이제 술을 먹고 취할 때, 그런 때 이제 여러분들이 하지 않은 행동들이 많이 드러난다고 해요. 내 조절과 잘 모르게 이제 통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의식들이 많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무의식을 통찰한 분이 이제 프로이드의 핵심 이론이고요. 그것과 함께 저희들이 봐야 될 게 꿈의 석입니다. 저도 그 개인 분석을 정신분석 이론 입각하에 받았을 때 꿈 분석을 상당히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꿈이라는 것은 다양한 그 분야의 전문가들에 따라서 꿈이 굉장히 많이 분류가 될 수 있어요. 꿈은 예지몽이다, 혹은 뭐 내면의 갈등을 이제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프로이드에 의하면 이 꿈 같은 경우는 내면에 억압됐던 것들이 불쑥불쑥 이제 꿈으로 제시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꿈의 해석에 대해서 프로이드가 처음으로 어떻게 본다면 이제 그 상담학 이론화 시켰고요. 그리고 이 프로이드 같은 경우에는요, 대화를 통한 치료가 효과적이라고 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프로이드가 옛날에 이제 브로이어는 학자하고 같이 체면 치료를 했는데, 체면 치료를 하다가 그 내담자가 이제 어떤 자기가 힘들었던 이야기를 언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된 말로 얘기하면 요즘 그 상담하는 그 상담 개입이 될 수 있겠죠. 언어로 이렇게 이제 상담사하고 얘기하는 그 개입이, 이 프로이드가 이제 내담자가 그 이야기를 하니까, 억압됐던 이야기를 하니까 오히려 더 치료가
빠른 속도로 이제 되는 것이었어요. 그걸 목도하자마자 프로이드가 이때부터 이제 최면을 통한 치료도 효과가 있는데 어떻게 본다면 대화를 통한 치료가 더 이제 효과가 있겠구나 하는 관점을 제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이드에 대해서 아셔야 될 부분은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발음하기도 어려워요. 제가 이제 혀가 좀 짧은데 전직 영어 전공을 했지만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와 심리 성적 발달 단계, 이 부분은요 저희가 이제 다음 주에 프로이드를 한 주나 혹은 2주 정도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살펴볼 텐데 한마디로 요약을 해드리자면 이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는 그 5세, 6세 때 남자아이들이 친어머니에 대해서 갖는 성적 감정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게 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 같은 경우는 이제 경쟁자가 되는 거죠. 경쟁자가 되는 거고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아버지하고 아이하고 게임이 안 되겠잖아요. 아이는 이제 4살인데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을 철회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의 초자아가 도덕적 윤리가 발생한다고 보고 있어요. 그게 이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고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뭐 아이들 키우다 보면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리 성적 발달 단계는 우리가 이제 한 아이들이 크는 과정 중에 신체의 어느 부위를 집중적으로 만족하느냐에 따라서 이 발달 단계가 좀 틀려지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심리성적 발달 단계는 우리가 구강기, 처음에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는 아무래도 어머니 젖을 빨기 때문에 그런 입 쪽에 그 만족이 많이 가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구강기, 그리고 그 이후에는 항문기, 이제 배변 훈련을 하잖아요. 3세, 2세 때. 그렇게 이제 심리성적 발달 단계를 보고 있어요. 사실 이제 프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성적 요인이 중요하다고 하고 있는데 이 성적 요인이라는 것이 섹슈얼적인 부분도 포함은 되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가 다음 주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프로이드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자, 여러분들 혹시 융 아시나요? 예. 프로이드만큼은 유명하진 않아도 이 융 같은 경우도 많이 우리가 이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십니다. 정신분석을 모른다 하셔도. 자, 이 융 같은 경우는 프로이드의 애제자였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도 프로이드와 융이 이제 생각하는 그 이론적 지향점이 이제 융 같은 경우는 성적인 결정론적 관점이 조금 이제 탐탁치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결별을 하고 자기만의 독자적인 심리학 이론을 만들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분석 심리학이에요. 분석 심리학. 그런데 이제 융 같은 경우는 프로이드의 이론을 다 바꾼 건 아닙니다. 일부 내용들은 또한 이제 우리가 이제 착안을 하게 돼요. 쉽게 얘기하면 벤처마킹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융의 이론에서 뭐 중요한 부분들은 집단 무의식과 개인 무의식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가장 독창적인 게 이 집단 무의식이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집단 무의식이란 건 뭐냐면요. 우리가 한 집단 안에 쉽게 얘기하면 이제 그 한 집단 안에 공통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그런 이제 무의식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집단 무의식이라는 건 한 공동체, 한 국가 안에 공통적으로 이제 그들만이 공유하고 있는 무의식을 우리가 집단 무의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개인 무의식은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프로이드가 얘기하는 그 무의식이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융 같은 경우는 이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중년기 자기 실현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융의 경우 프로이드가 통찰하지 못했던 것들이 프로이드 같은 경우는 그 발달 단계 있습니다. 그게 이제 12세까지 좀 보고 있거든요. 근데 융은 그 이후의 발달을 조금 보고 있어요. 융 같은 경우는 좀 거시적으로, 프로이드는 미시적으로 보았는데, 즉 무슨 얘기냐면 중년기에 40살 좀 넘어서 사람은 다시 인생을 산다고 보고 있어요. 그때 중년기에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잘 통찰하고 과거에 했던 것과 좀 다른 인생을 사는 시도를 하게 될 때 곧 자기 실현의 길을 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융 같은 경우는 이제 뭔가요, 이게 이제 그 그림자라고 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과거에 안 했던 것들, 열등 기능을 이제 끌어올리는 것 시기를 중년기에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우리 내면 안에 우등 기능과 열등 기능이 있는데 우리가 20대부터 40대까지는 거의 우등 기능 위주로 살아요. 세상 속에서 적응을 해야 되니까.
아기들도 키워야 되고 뭐 이제 직장인으로서 살아야 되다 보니까, 근데 40대 이후에는 애들도 키우는 연령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내가 뭔가 이제 놓쳤던 것들, 내가 많이 보지 못했던 나의 열등 기능들을 이제 40대 이후에는 좀 더 키워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삶이 균형을 이루고 곧 자기의 인생, 자기의 그런 이제 폭넓은 인생을 살 수 있다고 보는 게 바로 요 개성화와 자기 실현입니다. 그 다음 이제 융이 좀 많이 설명했던 것이 아니마와 아니무스예요. 아니마와 아니무스는 뭐냐면, 우리 남자 안에는 우리가 남성, 여성 이제 그 생물학적 성이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남성이고, 우리 대표님도 남성이고, 그리고 이제 밖에 있는 어국장님은 여성이시잖아요. 즉 생물학적 성 이외에, 섹슈얼리티 이외에 우리 내면 안에는 반대의 성이 또한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성인 저 배영광 안에는 이제 여성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성인 여러분들 안에는 남성성이 있는 거고, 그런 부분들이 내면적으로 외재적으로 균형을 이룰 때 이 사람이 건강하게 남은 인생을 잘 살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아니마와 아니무스로 보고 있고요. 이 부분도 저희가 이제 추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